우리사랑 세계모임 47번째 역사포럼 강좌가 11월 29일 대화빌딩 대강당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 속에 이서행 한민족 공동체문화연구원장의 특별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전통적 통일가치 이념과 통일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제47차 역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사모를 끌어주고 있는 우리 박계옥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 사랑, 역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회담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요즘 이 서행 박사님을 모시고 한민족 전통적 통일 가치 이념과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7차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서행 박사님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를 마치시고 당국대 철학박사, 한국정치문화연구원 원장, 한민족 공동체 문화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남북한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분석하시고 하해적인 통일과 조화의 개념, 최치원의 풍류도, 원효의 일심, 원용사상, 윤곡의 이기이원론적 이론론 등 전통적 통일 가치 이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시행 박사님과 함께 우리의 전통적 통일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수 배워야 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세요. 자리를 바꿔야 될 판인데 저는 전공도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각 분야에서 제 1인자를 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그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도 싸우시고 또 해외에서도 또 우리 해외 동포도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모처럼 우리 허장관님도 오늘 또 여기서 뵈서 좀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 회장님, 박지 회장님 이 좋은 모임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탐복을 하고 미진하나마 앞으로 모임에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양은 참 많아요. 양은 많은데 보통 같으면 제가 PPT를 준비하고 이럴 텐데 워낙 제가 지금 주어진 연말이라 그런지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이것도 간신히 제가 한번 연구를 써봤던 그 원글 속에서 이걸 한번 이 모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했지.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사실 맞을까 말까도 모르겠어요. 정말 한사모란 말을 이 정치인들이 사모를 많이 쓰는데 근데 한사모라고 그래서 또 한시에 무슨 또 정치인이 있나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한사모는 애국자입니다. 그죠? 한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나라 우리 한사원에서부터 역사적인 고유한 우리 이름입니다. 사실은 조선이 먼저냐 한이 먼저냐 이럴 때 사실 문자가 없을 때에서부터 예를 들면 불러온 이름은 우리 한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기록에 의해서 기자조선이다 당군조선이다 조선할 때 한자 중국의 문자를 빌어서 쓸 때는 이제 조선이란 말도 역사가 되지만은 어쨌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지금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게 반말년입니다. 반말년.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고 하는 게 한 6천년. 헤브라이 문화입니다. 헤브라이. 저 기독교 유대인들의 문화들이 그 헤브라이 문화 쪽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신화 플러스 기록의 역사까지 합쳐서 6천년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천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반말년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도 천년이 앞서니까 우리가 작은 집인갑다 이랬는데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해서 천년이 깎아진 거고, 요즘 제야 사가들이 주장하는 한단고기니 뭐니 올라가 보면 역사가 8천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 역사를 객관적으로만 증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말년 역사는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DNA가 거의 뭐 반말년이라는 건 들어봤겠어요. DNA가. 거기서 깎아내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올리면 올렸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 6천년이라고 말하는 헬레네 문화하고 우리 한 문화하고 역사는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뿌리가, 이 한반도의 생명의 뿌리가 100만 년 전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사람 인류가 아니고 100만 년 전에 태종대에서부터 이 한반도에는 일찍이 생명체가 있었다는 게 태종대 바위에서 그게 화석이 발견됐어요. 100만 년입니다. 한탄강 유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유인원, 우리하고 비슷한,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40만 년까지 올라갑니다. 또 평양에서 말하는 검은돌 동굴이 있습니다. 검은돌머리. 그 동굴에서는 40만에서 60만 년이 나옵니다. 제 평양에 있는 검은돌머리 동굴 속에서 나온 거 보고. 그럼 이 땅에 생명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함께 사니까. 생명체의 역사. 그 중에 사람이 모든 생명의 주체적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것 뿐이지 실제 생명체의 역사예요. 인간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은 예치카의 그 역사관이 참 저는 참 옳은 역사예요. 과거를 우리가 직시하고 과거를 성찰하는 속에서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을 직시하지 못하면은 그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성찰하지 않고 현재만 직시했다. 그 역사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혼이란 말을, 역사는 혼이다. 기가 막히지. 아와 비아의 싸움을 우리 신채호 선생도 얘기했어요. 아라고 하는 건 나의 주체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예요. 그 아고, 비아는 우리를 해치고 없애고 우리를 낮추고 이랬던 사람이 비아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은 다 비아예요. 우리는 진아예요. 진아. 참된 아이덴티티예요. 참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역사, 그리고 미래가 없는 또 현재는요, 그 역사 아닙니다. 단절돼 버리고 역사는 단절돼 버리고.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깊이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속에서 미래를 조망해보는, 이게 우리의 정말 한사모의 살아있는 날까지의 이 역사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토인비도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도전에 대한 응전. 이 챌린지라는 도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든 생애 의욕이 없어요. 뭔가 탐구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이 모든 것. 지금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지금 우월론에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개척을 많이 했어. 개척을. 지금 뭐 우주도 개척을 우리보다 빨리 했어. 우리도 이제 아까 우리 간도 땅 회복한다고 하는 해야 됩니다. 그게. 그 해삼위라고, 해삼처럼 생겨가지고 해삼이라고 그러죠. 해삼만 먹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해삼을 우리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의 침략을 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침략을 해도 그냥 한 938번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천년 동안에 938번의 외침을 받고도 왼수 못 갚았어. 왼수 안 갚았어. 그 말은 뭐냐면 평화 본당이야. 우리 민족은 평화 본당이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의 건국의 이념이 홍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치고 죽여버리면 해쳐야 되기 때문에 홍자도 의미가 없고 익자도 의미가 없어요. 타자, 즉자, 나와 타인도 더불어 유익되게 사는, 그러니까 인류가 모두 다 평화롭게 번영되게 사는 게 홍익 이념에, 우리 건국 이념에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반도만 그러지 말라요. 제2와야 이 이념으로 세교하라 이게 세교하라. 이것이 있는 한은 한민족의 궁극적인 이념은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나라와 나라 대표 간의 평화? 그거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75년도에 월남에 폐망한 거 그 직전에 73년도 파리에서 평화회담 했습니다. 월맹, 사이공 하노이, 거기 미국도 개입돼 있고 유엔도 개입돼 있고 평화회담 했어요. 평화협정도 맺었어요. 1년 반 만에 구정 폭격을 해가지고 폭격을 해서 75년 4월 30일 날 공산화로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국제용어 사전에 새로운 용어를 남기고 그 월남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 사이공 역사는 없어졌어요. 이미 호치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도시 이름도 없어졌어요. 거기서 죽기 전에 탈출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보트 피플.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와서 있는 분 계시죠? 뭐 나와 있습니까? 월남 쌀국수. 월남 쌀국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도 6.25 때에 유엔의 16개 참전을 안 했더라면 우리도 바로 이미 1951년도에 보트 피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낙동강의 마지막 최후 전선을 중학생까지도 학도병을 나가서 지켜야 된다. 아마 이 한사모의 전신적인 정신들이 그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의 최후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지금 반쪽에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떤 걸로 했으면 할까 하는 속에서 한민족, 우리 한자를 저는 한민족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통일, 전통적인 통일 가치입니다. 지금 왜 전통적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신라의 통일이 오르냐, 고려 통일이 오르냐, 현재 한국식으로 통일하는 게 오르냐, 북조선식으로 통일하는 게 오르냐, 서로가 다 갈등했어요. 그래서 통일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되느냐? 절대 가치야 된다. 상대적으로 좋고 나쁘가 아니라 이것만의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보편화되고 한민족으로서의 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래서 절대 가치란 말이나 이 가치 문제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통일 전망은 과연 될 것인가? 우리 살아생전에. 얘가 제일 연세 높은 분이 한 8순, 9순은 아직 안 계시죠? 9순은 안 계시죠? 9순 되셨어요? 9년 됐으면 10년 동안만 참아 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세요. 10년은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예. 단 조건이 있어요. 한사모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해나간다면 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양을 좀 많게 했습니다만은 대충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새로운 통일가치 윤리의 필요성과 민족 공동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가치 윤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왜 썼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질서를 갖다가 행동적으로 말할 때는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이념적으로 바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냐? 비윤리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한마디로 개념 정의를 해라. 오늘 이 시점을. 혹시 여기 또 언론계에 계신 분이 계시면 한마디로 이 시대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예? 예? 좋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아노미, ANOMIE.
ANOMIE,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노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기범, 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법 규정이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무기범이야. 무기범이니까 무질서죠. 무질서니까 뭐가 돼요? 무가치. 가치가 없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이 세 가지 질서가 아노미란 말로 지금 개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는 이 아노미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젊은 학생들이 위인 영접 열렬 환영. 야, 어디 너 VIP가 한국에 오나? 위인 이러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김정은 지도자, 북쪽 지도자 위인 열렬 환영. 위인이란 말은요, 미국의 역사책 보면은 왜 이 바위가 위대한 사람들 얼굴로 쫙 나오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그 나라를 일으켰다라든지, 나라를 세웠다라든지, 창건했다든지, 독립시켰다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에 할 때, 아, 이 민족의 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북한 지도자는 위인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의미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혈통만 잘 파고났다. 혈통. 광산 김씨 집안에, 광산 김씨,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뒀다. 그것 때문에 권력 세습을 받았다. 그걸 갖고 위대하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회주의 가치도 모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위인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공감을.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가 북쪽 지도자를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위인다운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권,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권을 물려받으니까 한 방식이 몰라. 그냥 일단은 말 안 들으면 직결 쳐버려. 말 안 들으면 뭐 고모 보고 뭐 없어.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런 사람들 북쪽으로 보내자. 안 갑니다. 또 안 가요. 가라면 안 갑니다. 또. 자, 그럴 때 이념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념적으로. 위인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부모 모실 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북쪽의 지도자를 위인으로 모신다? 자기 부모를 모실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이걸 보고 정말 앞으로 이념적인 갈등에서 오는 이 사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니까 한사모의 이 혼자, 역사는 혼이다라는 이 소울이라고 하는 소울, 스피리트, 마인드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네? 이 한사모가 우리가 이 호숫가에 돌 하나 탁 던지면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쫙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적이 해결돼가지고 또 여기가 지금 101년 전에 이 나라 찾아보겠다고 제일 먼저 독립선을 했던 곳 아닙니까? 역사 정말 유서 깊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비록 지하에 지금 세를 들었는지 기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 다시 또 이 역사 유서 깊은 새로운 한사모 모임이 한반도에 있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나가서 전 세계 800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 한민족을 또 하나로 만드는. 자, 우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도 하나 만드는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북쪽까지 합쳐서 통일된 민족을 하나도 해야 되겠고, 해외 동포 좀 나가 있는 800만까지 해야 되겠고, 그럼 얼마 돼요? 거의? 우리가? 얼마요? 8,500만 정도 돼갑니다. 8,500만 돼요. 거기다 우리 민족은 또 얼마나 이 에너제틱입니까? 다 일절이고, 통일됐다면 또 생산 능력도 빨라져요. 1억 대입니다. 1억 대. 1억 대면 세계 선진국가예요. 인구적으로. 그러면 더불어 지금 경제하고 다 똑같은 우리가
선진국권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통일의 전망을 대략 지금 구순 어르신께서 10년만 더 삼으면은 10년만 더 하면 지금 얼마 됩니까? 2028년이잖아요. 28년. 제가 여기 오면서 의미가 왜 하필이면 47차일까? 47차 제가 47년생이거든요. 또 47을 합쳐서 보면 재출발입니다. 재출발이에요. 하나잖아요. 11이잖아요. 이제 또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잡고 소주제까지 잡았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하두겸에서 던질 것은 우리 사회가 꼭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회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큰 것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이념적인 갈등.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이제는 마음까지도 다 분단을 해서 나왔어요. 마음까지. 제가 경험상으로 아마 지금 사할인 쪽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보? 사할인 쪽은 안 해보셨어요? 사할인. 우리 고려인들을 까레시키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스탈린에게 쫓겨나갈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까레시키라고. 그 사람들에게 1973년도부터 KBS에서 사회교육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벌판을 통해서 사할인까지 우리 한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방송을 KBS 사회교육부에서 계속 쏘았어요. 그래서 이산가족을 민족적 이산가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럼 KBS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받은 걸 가지고 거기다 막 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다. 트랜지스타가 필요하다. 트랜지스타 뿌려주고, 잡지가 필요하면 잡지 뿌려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끊어졌던 민족적 인연을 갖다가 다시 이어져간 거예요. 그 70년대 초부터입니다. 저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KBS 방송 북쪽은 물론이고 중국, 동포, 사할인까지 한 방송 해설위원을 한 20년 했어요. 사회교육 방송만. 그리고 북쪽 동포들하고도 싸우지 말자. 당 간부들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무릎 맞대고 한번 해보자. 계속 그 프로명이 그겁니다. 당 간부 여러분 무릎 맞대고 얘기 한번 해보자. 싸우지 말고. 그 무릎 맞대고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서로 자기 입장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다른 생각들 하고 있는가. 그동안에 70년이 너무 넘었습니다. 남북 분단된 게. 남북 분단된 시즌이 넘었어요. 넘는 동안에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배경받는가. 우리는 그쪽이 우리를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의 망둥이들, 자본주의의 놀새동무들. 자,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근면되고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일어났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놀새동무들, 망둥이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동포니까 동포니까 믿어야죠. 그러나 모르고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그대로 대해야죠. 품어줘야 되고 보용도 해줘야 돼요. 모르고 있다 당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2005년도에 강의를 초빙돼서 간 거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강의를 하려면 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느냐. 그 다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써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으려면 쓸 얘기를 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만 얘기하자. 단점하면 싸우니까 장점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하고 철마운동하고
동기야, 언제부터 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장점만. 북쪽은 어쨌든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서 천리마 운동을 했고, 우리는 어쨌든 구라파에서 200년, 300년 했던 산업화를 우리는 30년 만에 단축하기 시작한 첫 출발이 새마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300년을 30년으로 단축했단 말이에요. 30년. 단순히 북쪽에서는 전후 복구 사업이에요. 전후 복구 사업. 6.25 때 그 전후 복구 사업 하면서 원망은 온통 원망을 누가 했냐? 남조선이 네 제국지를 불어들였다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이 맺혀 있겠어요. 그것을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질문을 다 하나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항장협시가 넘어온 이후로 북쪽에서 제일 권위 있는 주체 사상자가 누구냐? 우선 그분하고 토론하고 싶다. 그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부에 있는 김완선이라는 원로 교수다. 그래요. 그와 2박 3일 동안 자리를 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공개는 안 되고 비공개는 해주겠다. 그래서 저도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신변보호 해줘봤자 북쪽에서 투입자 버리면 그때는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안 돼요. 중국 공산당 젊은 교수를 갖다가 우리 조선족 교수를 지 신변보호자로 데리고 갔어요. 공산당 간부니까, 중국의 공산당 간부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도 다 준비할 거 해서 갔죠.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수령 살아 계실 때 나타나면 그 조화꽃 있지 않습니까? 조화꽃 있고 마침 그 무녀들이 방방 뛰지 않습니까? 신들리면 어떻게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뭐 어디 해외 나갔다 오면 태극기 들고 이게 흔들 뿐이지 어떻게 흔들고 뛰느냐 이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 내가 물었어요. 나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종교 집단 아니고는 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 북쪽은 종교를 부정하니까 종교는 아닐 거고, 뭐냐? 우리는 동지애가 그렇게 만들었다. 동지애, 컴레이드입니다. 컴레이드. 동지. 동지는요, 부모도 없습니다. 홍위병, 마오쩌둥 시대에 홍위병, 은사하고 가족이고 없어요. 모태통에 대한 반대만 했다면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중학교 애들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 홍위병들 출신들. 그와 같은 모습들이요,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보편적인 가치관. 북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그 제가 하나 배운 게 그거예요. 동지애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동지애입니까? 어떤 애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민족애. 오늘 이 한사모 같이 역사뿔도 찾아보고 이 민족애, 그 동지애는 달라요. 그 동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짧은 이게 전술적 차원이고, 우리는 지금 이 전략적 큰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이거는 민족애로, 북쪽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가? 우리 어떤 말로 써야 되나? 우리 민족이에요. 민족. 나라 사랑. 누가 뭐 나가라 한 적도 이거 스스로 다 와서 회비 내가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강요 안 하잖아요. 그건 강요를 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달라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진실 때 말 안 합니다. 진실 때 말 안 해요. 그 말을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본 게, 왜 이렇게 화장실에는 뭐 녹음장치가 안 돼 있을까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평양은 이렇게 더우냐고 말이지. 여기 뭐 태양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태양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한 말이 말 속에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교수가 사실 여기는 태양이 많다고, 그 태양이 많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 이제 김정일까지 태양이에요. 태양, 하늘에 태양, 네 개 태양이 떠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 안 해도 그걸 은밀하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얘기해요. 자기 진대 말을 한다고요. 그전에는 그걸 안 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그 체험된 얘기인데요. 밤 12시에 잘 아는
우리 말하면 이제 안기부 사람들, 안기부 사람들 그쪽에도 이제 정보원이 있어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니까 아이 부자 나라 형님 오셨습니까? 밤 12시에 고려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자 나라 형님이 뭐냐? 형님이 오래야지. 그랬더니 너 좀 뭐가 좀 얻어먹을 생각 좀 하는 거 있구나. 그랬더니 형님 양주 한 병 사세요. 그 양주도 야 무슨 양주야, 저축수는 한 잔 먹자. 그 저축수는 싸거든요. 그러더니 부자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째 그러냐 이거요. 그 뭐 먹고 싶은데 100불짜리 헤네시 한 병 삽시다. 그 사람 100불이면요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불이면 야 너 뚝딱 해가지고 금방 없어질 바에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술 먹지 마. 아야 술 먹자. 그래서 100불짜리 술 한 잔을 먹으면 밤 12시에 고려호텔 옆에 사람도 거의 없죠 이제. 내가 100불짜리 샀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될 말 있다. 이 100불 가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적지 마라. 내가 말할 때 녹음도 하지 마라. 당에 고발도 하지 마라. 하겠는가 안 했는가. 네가 한다 약속한다면 내가 이거 까고 그렇잖아 안 까고 간다. 네 잘 자라. 그러는데 제 모교에 자기가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치경제학부 김정일 후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말을 절대 좀 고발도 하지 말고 적지도 말고 그 대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약속 어기고 내가 했다. 나는 사실 영웅된다. 너 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좋다. 그때 절대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프랭카드예요.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프랭카드가 낮에는 그 프랭카드가 눈을 다 보여. 자 보자. 낮에는 자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근데 밤에는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인민들은 안 보이는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 마음을 가질까? 나 그게 궁금하다.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면 생각도 안 하겠죠. 그렇게 안 보이면 생각도 안 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 믿고 따로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질 때는 그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로 우리의 통일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통일의 희망이 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화 전신상 있고 흉상 있고 반신상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중국 전 지역에 북한 전 지역에 8만 개가 됩니다. 8만 개. 학생들 그 학습 자료실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주석으로 됐다면 주석. 자 김일성 주석으로 만들었는데 이 주석을 녹여가지고 인민들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어떨까? 요 말을 먼저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그랬어요. 태종 시절에 세종대왕과의 관계, 태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세종대왕이 기록 그 당시에 왕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 왕의 일지, 정치 일지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정치 일지가. 근데 그때 이제 마저 초선을 잡고 사관원이 그걸 다 기록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결제를 맡아야 돼요. 이제 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세종대왕 결제를 맡아는 맹사성이가 집현전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 맹사성이가 세종대왕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틀림없이 세종대왕께서 뭐라 할 것도 같다. 왜냐면 거기 태종대왕을 좀 좋지 않는 표현을 했어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배가 다른 동생들을 개 잡듯이 죽였다. 개구자를 써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와.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 말이죠. 배다른 동생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 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맹사선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일단 부딪히니까 아니나 달라요. 넘기면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아버지를 상당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깡패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좀 표현을 고쳐라.
그럽니다. 맹사성. 이 기록은 사관의 글씨를 써난 사초 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쓴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한 것도 역사도 아니고 진짜를 또 거짓도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팩트, 사실을 기록한 게 역사다. 사실 역사.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역사로 해야 할 텐데 이걸 왕이 바꾸라면 그때마다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못 바꿉니다. 그럼 안 바꾸고 그냥 그러면 이 양반은 결제를 안 해줘요. 못 바꾼다. 그래도 여기서 결제해 줄 때까지 저는 절대 못 물러납니다. 그때는 왕이 칼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뭐 상권을 다 갖고 있는 바인데 뭐 있습니까? 근데도 허락을 내가 결제해 줄 때까지 안 떠난다니까 세종대왕도 어진 임금이시라 신하가 밤새도록 저렇게 그래도 보내놔요. 보내놓는데 한 달 반 동안 태종대왕이 꿈에 나타납니다. 세종대왕에. 너는 효자라고 해서 내가 너를 엄청나게 아껴주고 너한테 왕위까지 내려주고 해주고 너 형도 치우고 둘째도 치우고 너 셋째 충분히 너를 갖다 해줬는데 너 나를 갖다 이렇게 배신해? 막 태종대왕이 막 노하는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무조건 내려와서 예고도 없이 맹사장이 따지는데 그거 다시 가져라. 내 결제한 거 다시 와라. 다시 재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맹사장 무릎 탁 꿇고 죽이고 보십시오. 그런 충신도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오늘날 조선왕조 실록이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유엔에 유네스코에 그 등재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순간에 한 겁니다. 자, 태종과 아들 세종대왕과의 관계에서 이러는데 지금 내가 주석으로 만든 주석을 녹여서 인민경제에 쓰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참 우리 아버지가 인민생활경제에 보태쓰라고 모든 동상 관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게 8만 개 주석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지시를 했다. 꿈에 지시를 했다. 그 동상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김정일이가 그래서 쉽게 안 죽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훌륭한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말을 했어요. 해서 또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저도 주석으로 만드는데 그걸 녹여서 인민경제 쓰는 것이 수령이 원하는 마음일까 아닐까 해봐라. 그 말을 다시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 말을 입에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리 약속해도 자기는 나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만두자. 그럼 나 같으면 한마디 더 했죠. 또 나 같으면 종교를 해버리겠다. 김일성 종교. 차라리 종교는 나라가 없어지고 뭐 해도 종교가 해버리면은 신도는 따를 거 아닙니까? 신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도를 해버려야지. 차라리 김일성 종교 신도를 해버리면은 되지. 나라의 통치자를 갖다가 그냥 우상화 섬겨가지고 이 과학시대에 자,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 그 얘기를 다 해도요. 제가 살아나온 것을 보면 북쪽이 야, 희망이 있구나. 아프리카의 중동 지방에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오렌지 혁명. 그건 정말 사회주의 국가에도 무혈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혈 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정권을 바꿔나가는 있었다는 그 가능성을. 근데 북쪽에도 그 가능성 아직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2,500년이었다 그죠? 예? 그 시기가, 그 말씀했던 시기. 2005년도에 제가 2005년도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는데 제일 무섭게 여긴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섭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다음 정권 누구한테 가나 딱 그 말 하니까 눈이 들분거리더니요. 그 말은 자기도 들은 적도 없고 나도 말한 적도 없다. 딱 입을 막아버리더라고. 그럼 2005년도면요. 김정은이 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왔어요. 누구도 예측도 못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사전 준비가. 그래서 2008년도에 여러분 알잖지만 중국에 갔다 오면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 이제 좋은 약으로서 견뎌서 2011년에 세상 떠났지만은 북쪽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할 때. 김정은이 무슨 일 있으면 뭐 없지 않겠느냐,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벽두해를 통일해 가지고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몰라요. 씨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몰라요. 이게 누구신지, 김일성 씨인지 김정은 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한 세상이에요. 우리 전공자들은 북쪽을 안다는 사람들은 단절됩니다. 정보원도 마찬가지예요. 개성이 안 돼요.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도 과거에 정권에서는 전문가들 계속 누적시켰습니다. 대북 전공 한다면 누구 하면 막 훤히 다 알 정도인데 지금은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문이 열려 있다. 그 심각한 문제죠. 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그 7쪽의 맨 아래쪽에 보면 민족의 원기란 말을 썼습니다. 민족의 원기, 모얼즈라고 하는 모얼즈. 제가 오늘 민족 역사는 혼이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민족 원기를. 이 모얼즈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모랄이 나온 겁니다. 모랄, 도덕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 아니라 도덕적인 민족이에요. 원래 도덕적인 민족이라고. 근데 질서적인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부터 도덕 정치 문화의 꽃을 피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 정치 문화를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어떤 이념보다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이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온 것 가운데에 그래도 시행착오가 적다는 얘기로 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공산주의보다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86년도에 소비에트가 여러분들 해체되어 가는 과정.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포기선을 했을 때 이미 실험은 끝났다는 거야. 1848년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저주가,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개종한 아버지 부모를 또 미워해. 아주 불효막심했어요, 막스가. 그런 가운데서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당 선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848년. 그로부터 70년 후, 공산당 선언하고 70년 후, 여러분 아다시피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레닌의 짜르 제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나요. 그로부터 또 70년 후, 바로 1980년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포기. 이게 막스 선언서부터 이 고르바초프까지 거의 140년. 공산당은 실험이 끝났어요. 사회주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지금 서구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족주의에 막 변형된 거예요. 그 변형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쟁을 해 나가는 게 지금 순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게 순수 사회주의인데 지금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 다 재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북쪽의 사회주의냐 공산주의, 북쪽은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모습만 갖춰질 뿐입니다. 중국은 이제 덩쇼평으로 인해 가지고 78년도에 공산사회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게 덩쇼평이에요. 절대 모태통 같았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덩쇼평이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흑묘백묘론을 얘기해가지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중화인민적 사회주의.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같기도 한 자본주의 아닙니다. 자본주의 아니에요. 이번에 마윈이 한번 보세요. 마윈, 알리바마 네트워크 사업에서 돈을 엄청 버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마, 마윈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이 자유사상이 싹 탔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마윈이가
돈을 많이 벌고 그쪽에다 많이 방향을 바꾸니까 일단 압력을 넣어서 그 자리 물러주고 제2인자를 물러주고 본인은 일단 2선은 후퇴했지 않습니까?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한테 적극 도전하는 사람은 용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중국을 봐도 안 되고 북한을 봐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내 때에, 내 임기 때에 한 건 한다. 아, 이게 무슨 뭐 도박파입니까? 한 건 하게? 그러면 라스베가스로 가든가. 절대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다음에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은 어디로 가야 되냐? 복지주의입니다. 복지주의. 전 국민을 정말 웰빙으로, 웰빙은 웰다이까지 가야 됩니다. 사는 데만 보장하면 안 돼요. 죽음의 길까지도 편안하게 가야 돼. 웰빙이 웰다이. 절대 죽고 사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복지주의만 말이죠, 이제. 잘 살 때는 잘 죽는 것까지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한쪽만 생각하니까 늘 슬퍼요. 우리도 좀 변경해야 되겠죠. 다음 분단 후에 남북한 간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북한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문하고 실제적인 정치 현상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사회과학은 있어도 인문과학은 없습니다. 다 사회과학이에요. 다 사회. 그래서 사회과학원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쪽에 한민족의 정신사에 나타난 통일 이념과 통일 윤리의 원형. 제가 12쪽 아래 단락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민족 정신사의 통일 이념과 통일 문화를 제초로 제시한 사람은 최치원 선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바로 국유현명 지도하는 거 결국 풍류로 그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신은요, 한국 정신 풍류입니다. 풍류예요. 우리는 근데 풍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돈도 많다. 활량. 풍류를 즐긴다. 활량이다. 활량은 옛날 유교의 선비 시절에 잘못된 계급적인 선비, 그 선비 문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활량 그랬어요. 풍류도 그랬고 풍류만 즐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 자체가 공자님이 부러워할 정도로 공자님의 시대에 제자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 살아생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보고 맨날 야단치고 그러는데 어디 다른 데 더 훌륭한 제자를 구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 그래요. 어디입니까? 내가 뗏목이라도 타고 가고 싶은 데가 있다. 동력동자에다가 나라이자 쓰는 게 있어요. 지금 오랑캐자로 쓰고 있는데 나라이자 동쪽에 흰옷을 좋아하고 백의 민족이고 가무를 좋아하고 춤과 무용을 좋아하고 그게 풍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훔치지 않냐고 도덕이 없고 그러니까 대문이 없는 문화는 지금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주도 그 문 앞에다 이렇게 이 바를 갖다 작대기 3개 놓고 하나면 2시간 한 서너 시간 갔다 오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다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은 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홍익 개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핸드폰 주는 게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찾고 싶고 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연락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홍익이죠. 상생이죠. 상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문화가 제주도에 그저 내려오기 때문에 전통 마을에 가면 지금도 그 공자님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백의 민족 흰옷 좋아하죠. 그 다음 가무 좋아하죠. 대문 없죠. 그래 그들을 일컬어 백의 민족이면서 동방예의 지국이라. 그래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의 동양에서 성인이 동방예의 지국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동방예의 지국. 지금 한반도 와 계시면은 동방예의 지국 좋아하네.
부모도 돈으로 따지고 자식도 돈으로 따지고 부모 자식은 소송 관계도 들어가고 지금 아주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되고 버렸어요. 이상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지배버릴 거예요. 정신적 원기는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혼자가 남아 있을 뿐이지 지금 없어요. 없어. 그래서 풍류 유불선 3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최치원 선생님은 당나라 때 참 10대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 고시 패스해서 관리가 돼가지고 금유한양에 들어온 분 아닙니까? 경주 최씨죠. 네, 최치원 선생의 유불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그 유불도를 포용할 수 있는 높은 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도가. 자, 유교가 중국에서 공자에서 나왔지만 유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의해서 유교 문화는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북경 아시안 게임 때부터 천재를 지내려니 천재 하늘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낼 수가 있나 방법을 모르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의 유림들을 초빙해서 천재 지내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유교가 중국 건데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중국은 없어지고 원조는 없어졌고 우리가 원조됐어요. 우리가 유교 원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그 공자를 모시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국가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놀라서 이럴 수가 있냐 이게야. 우리는 이미 다 없어졌고 묻어버리고 문화혁명 때 무덤가 다 파헤쳐버리고 비석도 해치고 했는데 옆에 한국이 유교의 원조국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국가 프로젝트로 공자학당. 한국에서 어느 대학이든 공자학당 만들면 1억씩 지원해준다. 그래서 공자학당이 한국에 많이 와 있어요. 대학에 1억씩 받으려고.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세종학당. 우리는 또 세종학당 만들고. 우리도 키가 얼마나 셉니까? 15억인 분이 우리 뭐 5천만 가지고도 만들어. 공작당 만들고 우리 세종학당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문화의 교류를 볼 때 중국이 우리한테 한 수 배운 거예요. 한 수 배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예요. 북경의 SK가 돈을 북경대학 총장한테 1년에 200만 불 줍니다. 기업인들은 그 나라에서 돈 번 거를 그 나라에 내놔야 그 기업이 오래 가요. 특히 중국 사회는. 그 200만 불을 SK에다가 북경대 총장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SK에서는 뭐냐? 그냥 돈 갖다 준 것보다도 베이징 포럼이라 하자. 베이징 포럼은 북경대학 총장이 모든 관리한다. 그 우연히 제가 또 2005년도 김일성 종합대학 초빙 강의했던 그 해에 가기 전에 바로 중국의 북경대에 가서 부시 아버지가 와 있어요. 기조 발언을 하는데 그 기조 발언하고 나도 기조 발언하고 둘 다 기조 발언을 하는데 SK 최 회장이 기분이 좋았죠.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기조 발언도 해주고 하니까 돈 200만 불에 큰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 특별 또 만찬까지 제가 차려줍다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밥 먹고 내일 아침에 갑니다. 근데 CC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중앙TV에서. 교수님 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10분 정도는 내가 인터뷰 할 수 있다 그러지. 10분 하다 보니 이게 좀 늦더라도 어쨌든 잠을 좀 지켜 주무시라도 1시간을 특별 프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중앙TV에서. 그래서 좋다. 난 잠들자면 되는 거고. 그랬더니 뭘 하냐면 똥방시공이라고 우리 저 동서남북과 같은 거예요. 동서남북에 그날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걸 해설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둘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국말 잘 못하니까 통역 바깥에 대놓고 하는데 뭘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특별 프로까지 만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유교가 중국 거고 한국으로 갔는데 중국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숟갈 들기 전에 손자 애들 뭐 다 어른 문화 없다는 겁니다. 먹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앉으면 앉고 밥숟가락 들면 들고 신문도 할아버지 딱 보고 나면 아들이 보고 이런 질서가 보이더래요. 그죠?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느냐? 자, 너희들이 원래 우리한테 유교를 전달해줘. 유교에 의해서
자, 효도 너희들이 효 문화를 가르쳐 줬어. 유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원래 너희 건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너희들이 그게 바로 원시반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류 이런다. 제가 1시간 동안 뭐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주고 말한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한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여요. 그때 대장금, 술집 이름도 대장금, 옷 파는 데도 대장금, 모두가 대장금이야. 그냥 좋다면 뭐 우리는 법적으로 따지면 브랜드 가치를 상표 내버리면 도용했다 해서 법으로 걸잖아요. 법으로 걸면 안 돼. 그런 그 2005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는 속에서 베이징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500명의 전 세계 석학을 2박 3일 동안을 초청을 해서 근데 200만 원을 드는 거예요. 그 SK가 돈을 내고 그 일을 제가 우리 조선족 사회도 해라. SK 회장한테 조선족 사회도 해라. 그 조선족 사회라는 게 어디입니까? 연변 두만강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두만강 압록강 변경지대라요. 거기가 참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 두배 산골과 같은데요. 뭐 바다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연해주하고 연결돼 가지고 먼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해라. 그러니까 거기다 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금년 10월달도 하고 왔어요. 두만강포. 그때 북쪽 학자들 31명이 내려왔어요. 북쪽 학자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따끈따끈한 북한 그 학자들 만나서 정보도 들 수 있는 게 많은데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선생, 자, 최치훈 선생의 낭남비 서문에 나와 있던 유불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큰 도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의 원기면서 용량입니다. 용량. 우리 민족 문화의 용량이에요. 용량. 그 저는 그걸 보면 멜팅폿이라고 그러는데 용광로예요. 용광로 멜팅폿. 용광로 가면 어떤 단단한 것도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문화가 높은 문화가 한반도 들어오면 다 녹아요. 유교도 중국 거라고 그러지 누가 한국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타마 시타타가 거기서 가비성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하고 아무 인연도 없어요.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인도에 있는 대학에 가서 불교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 학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가 원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모방이 아니에요. 모방. 중국 것도 아니고 한국 불교는 중국 것도 아니에요. 인도 것도 아니에요. 한국적이에요. 한국적. 지금 유교도요. 중국 유교하고 달라요.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더 앞장섰다고요. 주자가 말하는 이와 기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둘이 다. 그런데 우리는 태율 선생이 기호학파 영남학파 합쳐가지고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이원론인즉 이론론이라는 데는 의견 일치가 됐어요. 태계와 율곡 선생 간에 이게 이원론인데 이론론이라는 거는 일치가 됐는데 선기냐 선리냐 이에 따라서 율곡은 선기고 그 다음에 태계 선생은 선디고 요 차이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시대 가면 지금은 이와 기는 선이 없어. 같아요. 좌우와 같아요. 상하가 아니라 좌우. 지구도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이렇게 비행기 노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를 계속 지금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자연의 원리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사상과 너무너무 그대로 자연의 원리를 문자화하고 학문화 만들고 사상화 만들고 이거는 우리 한민족이다. 그 다음에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도교도 중국에 한참 앞서갔지만은 지금 한국의 도교는 어느 산에 신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산마다 다 있어요. 산마다 밤중에 한번 보세요. 뭔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전부 다 득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도사가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도총회가 뭐 몇천만 명 있다니까 뭐 도사들만 모인 게 또 도총회라며요. 여기 혹시 계세요? 도청에서 오신 분이 하도사예요. 산삼이 어디 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다. 그분들만 따라가면 산삼도 먹어요.
그만큼 산에서 나온 모든 진리, 가르침을 타오. 그것도 한국적인 도가 돼버렸다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들어온 지 300년밖에 안 돼 기독교가.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어.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럼 개신교 들어오고, 또 능력 잡고 350년. 350년인데 지금 세계 5대양 6대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기독교 전파로.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구조를 받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되갚아.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받아서 고마웠으니 너희들한테 다 갖다 전파해 주마. 이러잖아요. 이게 한국적 모든 종교 문화의 세계화 이렇게 돼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는 한국말만 잘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한국말만 잘해도 외국어 할 필요 없어요. 한국말만 잘해도. 왜 그러냐? 모든 문화 중에 제일 기본 문화가 뭐예요? 살아가는 문화인 거예요. 살아가는 문화. 이제는 전자시대에 와가지고 제가 무슨 몇 차 산업이라 4차 산업이라 AI 시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로봇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영성을 밝혀야 돼. 로봇들한테 참일은 다 시키고 우리는 혼을 밝혀. 혼을 영성을 밝혀. 혼을 밝혀야 돼. 다 역사, 혼이란 게 역사로만 말해서 그런데 이 영혼을 갖다 밝히면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영 안을 뜨게 되면은 영을 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고급 문화로 가야 돼. 나머지는 다 로봇한테 시키고 다 고급 문화. 그래서 각 나라에 전부 다 도사로 다 나가야 돼. 각 나라의 도사로 나가야 돼. 깨달음의 지도자로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만 잘하고 한국에 대한 정서만 가지고 DNA만 가지고 나가도 이제 사는 시대가 온다. 그게 저는 이제 통일 시대하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통일 이념으로서의 그 4절 위에 삼국시대 원효 선생이 이제 말하는 융의 불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리학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도 이게 나와요. 원효 선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통일 이념으로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전통적인 통일 이념을 통해서 핵을 통해서 융섭 15쪽에 중간 단락에 융섭이 나오죠. 화합이 나오죠. 원융이 나오죠. 원융 해통이란 말도 안 해요. 공생, 공영, 공의. 근데 우리 통일 이념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그거 아닙니다. 상생하는 이념으로 너도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고. 홍익의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나도 유익되면서 타인에게 유익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상법은 그렇잖아. 내가 이러면 상대방 해를 봐야 돼. 나한테 유리하면서 상대방에도 유리해지는 거. 이게 홍익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점점 넓어지는 거야. 제세이완이가.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벗어난 세계적인 인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기가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나도 유익되고 당신도 유익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근데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나의 행복은 상대의 전부 인류 세상사가 다 그래. 나의 행복은 상대의 비극이야. 이게 이제 상대적 가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 가치. 자, 넘어갑니다. 이 분단선의 성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밝혀졌지만은 이 분단은 군사적 편의상으로 미소가 만들어 놨던 것이지 우리 민족이 만든 거 아닙니다. 단 우리 민족이 책임질 건 있어요. 원자탄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내쫓기 전에 우리가 만들었다면은 분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가지고 미국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 북쪽도 막아야 되겠죠. 미국한테 빚 좀 갚으려고 하는데 또 미국 정부에서 한국 원자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결국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서울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국민들 건강으로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방향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돈 벌먹는 걸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원자탄이 아니고. 근데 북쪽은 반면에 원자탄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분단의 정체는 미소의 군사적 편이지 그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미국한테 원자탄을 갚아줄 수 있을 만큼, 두 발 떨어뜨린 것을 갚아줄 수 있을 만큼 불란서가요,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독일한테. 그 불란서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보내주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에. 그만큼 국력이 컸단 말이에요, 불란서가. 우리도 국력이 커서 원자탄 두 발 정도는 미국 때문에 우리 참 신세 많이 졌다, 그동안에. 우리 해방 독립의 의지는 강했으나 독립의 정신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하와이파로 빠지고 중국파로 빠지고 국내파로 빠지고, 그 막 이 독립운동하는 진영에서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구에서 들어온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자기도 모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뭔지도 모르지만 어떤 로스케에서 가라니까 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라 이거예요. 정치 네 지도자를 만들지 가라 이거예요. 그 결국 로스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이 등장하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자, 김일성을 독립운동했던 항일투쟁가로 좀 기억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독립운동 항일투쟁했다고 한 것이 딱 백두산에 하나 나오는데, 백두산에 뭐가 나오냐? 보천보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이가 일본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전과가 컸다, 동아일보도 나왔어요. 근데 그 자세히 들어가 봐요. 저는 그거까지 현장까지 가봤어요. 압록강 도망가,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일단 국내로 들어와야겠다 후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천보에 있는 파출소 미루나무 앞에다가 에어로 소총 하나 내놓고 일본 파출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벽에 파출소 구멍은 나 있어요. 지금도 사상자 하나도 없음. 그게 최고의 지금 북쪽의 항일투쟁의 전과예요, 전과. 예? 그냥 북쪽 학자들 오면 어디 데리고 가냐? 독립기념관 데리고 갑니다. 이만큼 우리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 또 서대문 형무소 가봐라. 또 체험도 한번 해봐라. 일본 사람들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가. 북쪽 사람들 그 체험은 하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자.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예? 독립운동 실체가 어디서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항일투쟁하면 김일성밖에 모른다고. 초등학교 때 새총 갖고 일본 헌병 때려주겠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고. 북쪽에 초등학교 다니면 그거 다 머릿속에 외워놓고 있어요. 보천보선수도 김강서가 있어요. 김강서라는 김일성이었지 지금도 김성주 한게 아니에요. 아니 북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때 김일성하고 이 김일성 또 어떤가 또 차이 나는데 동아일보에서 신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사장이 그 김정일한테 초청 받았을 때 그걸 하나 딱 이걸 줌을 떠가지고 기금을 갖다 줬다고 했다. 그걸. 그러니까 사실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야 돼요. 사실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분단선을 저는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의 대치선이다. 세계적인 이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구를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쫙 수평 직경선을 그으면 1천만 평방킬로로 쫙 쪼개져요. 이데올로기로. 반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빠르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로 갈라졌어요. 거기에 한반도가 선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해결돼 버렸고 다 어디도 다 해결 안 된 데가 없어. 거의 한반도만 거기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반도의 사명은요 묘합니다. 그게. 여기서 평화의 진정한 세계적인 평화의 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평화란 말은 관념적으로밖에 가질 수 없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한반도의 분단선이 해결되어야 전 세계 평화 노벨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체제의 대치선입니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 자본주의든 이 체제라는 것은 개인을 가치 기준으로 놓느냐 아니면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놓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한 인간을 놓느냐, 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인간을 놓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체제와 우리가 이념, 체제와 이념, 자유, 평등 거기다 정의까지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종교 문화에서도 우리 민족의 어떤 미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인 종교가 한반도만 들어오면 이게 뭔가 발전을 해요. 한반도만 들어오면. 여기가 무슨 종교 발상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 발상지도 아닌데 전 세계 가장 큰 문화권 속에 온 종교가 다 들어와서 마지막에 들어온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최기하 대통령 때 기름 올쇼크가 나가지고 중동에 기름 빌리러 갔어요. 중동에서 기름 빌려주면서 우리 종교도 가지고 가. 그걸 갖고 들어온 게 뭡니까?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그게 이태원에 세워진 거예요. 마호메트 들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도 수염 딱 기르고 알라 씨를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알라를 진짜 알아야 돼요. 알라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민족이 뭔지, 네 정체가 뭔지, 네 아이디어가 뭔지, 한민족이 뭔지, 네 자신을 알라. 하늘 보고 알라는 네 자신을 알라 이면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한국인의 평화정신과 새 통일 이념으로서 평화주의는 저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우리 평화사상도 찾아가고 복지 개념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또 한국 불교 문화를 통해서 평화는 화평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적인. 유교 문화에서도 유교 문화에 태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합을 전제하는 태평이에요. 태평.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서도 역시 평강 이념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역시 조화적인 삶. 이 우주 질서가 조화롭지 못하면은 인류 문화는 진보가 안 됩니다. 모든 창조와 진화의 과정이 전부 다 진보의 과정이 발전의 과정이 전부 다 조화예요. 조화에서 미도 나오고 도덕 윤리도 나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라 해도요,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 않으면은 그건 비도덕적인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도 양에서 나오고, 착할 선자도 양에서 나오고, 오를 자도 양에서 나오잖아요. 양이란 게 뭡니까? 모든 종교의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을 때 헌재로 바치는 게 양이에요, 양. 인간이 시공간에 지배를 받는 인간이 절대자 창조의 세계하고 연결을 지을 때 그런 희생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인간의 타락된 어떤 모든 욕망에 지배받는 것을 가지고는 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양이 헌재를 가는 거예요. 헌신,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세계도 절대의 세계도 그렇게 야박한 세계 아니에요. 너를 죽인 게 아니라 근데 너 희생물을 해서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해주마. 기독교에서 아브라함 보고 신이 한갑이 다 지나고 여자도 이제 생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다 아들 하나 낳았어요. 어쨌든 한여를 통해 낳았는데 그 아들 또 바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야박스럽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당신이 주신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게 이제 바로 창조의 개념에서 피조의 개념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신이 무슨 거룩하고 높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지금 창조의 세계하고 피조의 세계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절대 신앙의 대상으로만 놓고 있다가 헌금만 많이 받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부모 만나는데 무슨 돈이 들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을 맞춰줘야지. 부모가 돈을 보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정 한 통 하면 돼. 전 한 통 하면. 예? 전 한 통. 그 다음 20쪽에 한번 참고로 제가 각주를 좀 달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 중도하고 중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이 말을 쓸 때 보통 중도가 좋다고 그러지만 중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중도가. 그리고 중도, 중간, 중용은 각 종교에서 달리 쓰기도 하는데 불교 용어하고 유교 용어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한번 제가 각주를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
미래지향적인 한민족의 통일 문화를 결론적으로 시기까지 놓고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요, 공산 그 통일 시점을 제가 넣어놨어요. 맨 아래쪽에 보면 1945년 더하기 70 하면 2015년이에요. 1차 우리 민족이 통일할 수 있었던 숫자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 그런데 이 2015년 됐지만 우리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2007년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문 닫아버렸잖아, 오히려. 열어놨던 문을 또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분단을 또 가져왔던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문을 열긴 하지만은 두 번째, 독일의 통일적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1969년도에 브란트 수상 때에 동서도 기본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제 그 69년도에서 3년 후에, 한반도는 3년 후에 72년도에 남북 기본조약 체결했습니다. 거기는 69년도 했고 우리는 72년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69년 이후에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동서도 간의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서 통일까지 왔어요. 89년도에. 그럼 그때가 시기 얼마입니까? 69년 정상회담 이후에 기본조약 체결하고 20년 후에 독일 통일에 온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어디 언론도 지도자도 몰랐어요. 단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마지막 미국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말타라고 하는, 유럽의 말타라는 데서 89년도 정상회담을 했어요. 정상회담에서 탈이념, 탈이데올로기, 모든 이제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우리가 싸워보지 말자. 체제가 다들 싸우지 말자. 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선언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독일의 통일입니다. 정말 도적같이 온 거예요. 도적같이. 통일이 도적같이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지하에서 촛불 예배 보다가 지하에서 라이프니 시티에서 촛불 예배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촛불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촛불 놓고에다가 결국 어디가 나갔냐, 베를린 장벽까지 다 몰려가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막다 이제 더 이상 못 막으니까 터라, 내가 우리 동포들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같은 국민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그냥 붕괴시켜버렸어요. 동독에서 자체 포기, 의회, 서독한테 다 나라 다 넘기죠. 얼마나 편하죠. 그날이 한국인들 못 오겠네. 게르만 민족도 하는데, 세계 한민족의 가치가 위대하다고 하면서 게르만 민족도 하는데, 나치를 난 게르만 민족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겠네. 거기 딱 2000 그 계산법에 하면은 2000년도 김대중 정부가 우리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그러면 20년 후잖아요. 2020년. 내년인데 그걸 보고 현 정부가 시간 단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애를 써. 근데 이거는 시간 단축하고 애쓴다 해서 될 일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모든 환경 조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 통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독불량을 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낮춰가면서 그들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4강과 남북 6자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통일 준비에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더 준비하시라는 것은 당장 2020년도는 될 수가 없으니, 예?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년 더 하면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시기는 10년까지, 이제 2029년까지로 좀 연장으로 해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혼은, 역사의 우리 의식은 세계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문화는 한반도에 들어오면 전부 다 용광로로 다 녹여져 가지고 재창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어찌 보면 창조의 세계예요.
창조, 재창출된다는 것은 용광로에 녹인 것을 새롭게 내가는 것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한반도의 가치가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대륙과 대륙문화와 해양문명의 충돌 시대는 지나갔고 대륙과 해양의 충돌이 조화로 가는데 반도 문화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르네상스 때는 이태리가 그 반도 역할을 했다. 근데 지금 태평양의 반도란 것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태평양권이니까, 태평양하고 대륙이니까. 토인비 예언대로 온다면 한반도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중간 역할에 우리는 민족적인 미션이 있는 겁니다. 하명이. 제 말씀 이만큼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